학교에 꼭 필요한 정보만 플렉스 할 수 있는 자플렉스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원익홀딩스 인사팀 최우영 사원입니다. 오늘 원익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인사 담당자님과 선배 사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지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채팅창에 원익그룹 채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원익그룹 신입사원을 꿈꾸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직 자플렉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원익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채용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부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채용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원익그룹 소개와 함께 이번 채용의 기본 정보가 담긴 채용 정보집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밝히는 원익그룹 채용 TMI가 담긴 인담자 TM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원익그룹 선배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시는 직무 꿀팁 박스가 이어지는데요. 선배 직원분들의 생생한 칙보 후기와 근무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원익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 원익그룹 인사 담당자분이 나와 계신데요. 우선 지원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익 IPS 인사팀 최예란 대리입니다. 오늘 원익그룹 채용을 준비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원익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인재를 어떤 과정을 통해 채용할 예정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채팅방에서도 저희 인사팀 분들이 대기 중이니까요. 이번 채용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원익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채용의 기본 정보가 담긴 채용 정보집부터 함께 하시죠. 네, 그럼 먼저 우리 원익그룹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익그룹은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계열사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B2B 기업들이라서 평소에 접할 일이 없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매일 사용하시는 휴대폰, 컴퓨터, TV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원익의 기술력이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익그룹에서는 로봇, 무역, 금융, 코스메틱, 레저 등 반도체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계열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익그룹 내 기업들은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숨은 진주 같은 기업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익그룹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지 계열사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선 반도체 계열사부터 말씀드리면 원익 IPS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는 공정 과정에 요구되는 초고순도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는 그러한 특수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스 장비가 주 사업 품목이고, 원익 QNC는 쿼츠, 세라믹 등의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 주식회사 원익과 원익 큐브는 무역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익 로보틱스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보신 분이라면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로봇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원익 로보틱스의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익 L&D와 하늘물빛정원은 레저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원익 임직원들도 휴식이 필요할 때 애용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투자 파트너스는 금융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원익에 정말 많은 계열사들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원자분들 입장에서 원익그룹의 일원이 되려면 그룹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원익그룹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나요? 원익그룹의 핵심 가치로는 자유, 소통, 행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의 자유,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데요. 실제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만한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익은 자기소개서 문항에 나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원익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원익그룹의 복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법 짱짱한 복지를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제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익그룹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열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계열사들의 경우 기숙사 제공,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초기 정착하고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계열사 공통적으로 식사만큼은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서 원익에 오시면 식비 지출은 확실히 세이브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자금, 경조사비 지원, 기념일 선물 제공 같은 복리후생 제도가 있고 무엇보다 우수 직원에 선정되시면 포상 기회와 함께 해외 배낭여행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 다녀오신 직원분들의 회사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익그룹의 다양한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익인이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채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익그룹은 매년 하반기에 한 번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10월부터 공채 7기 신입사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대졸 학사 혹은 석박사 인원 중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와 영어 테스트, 그리고 1,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차 면접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나요? 네, 먼저 1차 면접관은 지원 분야의 파트장과 팀장 등 면접관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최종 면접인 2차 면접은 사장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2차 사장단 면접을 통과하면 바로 출근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최종 합격 발표 후 기존에는 1박 2일 오리엔테이션과 2주 입문교육이 진행됐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세부 계획이 미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분들은 그룹 입문교육이 진행된 후에 최종 계열사에 배치되고요. 배치된 계열사에서 이제 별도 자체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원익그룹 채용은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요? 채용에서는 R&D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익 IPS는 원익그룹 내 인원과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으로 R&D 전 포지션에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익 IPS에는 반도체 연구소와 디스플레이 연구소로 나뉘는데 어떤 연구소로 배치될지는 저희가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연구요원에 관심 있으신 취준생 분이시라면 원익 IPS에 지원해 주세요. 추가로 원익 QNC, 원익 머트리얼즈, 원익 홀딩스, 원익 로보틱스도 R&D 인력을 채용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고 본인 역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회사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D 직군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예정 중인가요? 이번에는 인문계 취준생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영지원 분야에서도 채용을 진행합니다. R&D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채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인사, 구매, 재무, IT, 품질, 환경안전 등 거의 경영지원 전 분야에 걸쳐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진행되네요. 그럼 혹시 영업 마케팅 분야의 채용도 예정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영업 마케팅 분야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업 마케팅 분야는 B2B 영업으로 기술 영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지는 서울과 가까운 판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 중인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준생 여러분께 정말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없네요. R&D 파트, 경영 지원 파트, 그리고 영업, 마케팅 파트까지 다양한 직군 채용으로 우리 원익그룹은 물론 취준생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란 담당자님과 함께한 원익그룹 채용 정보 집이었고요. 이어서 담당자님이 준비한 특별 시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 말 많은 원익인들의 고급진 수다.
원익 채용 관련 TMI가 가득 담긴 인담자 TMI에서 이어갈게요. 원익그룹 취업에 꼭 필요한 TMI, 인담자 TMI 시간입니다. 오늘 인담자 TMI는 취준생 여러분의 선배님이 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익 QNC 인사팀 최희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익 머티리얼즈 인사팀 권혁철 사원입니다. 인담자 TMI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 뽑기 안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는 권혁철 사원님이 한번 뽑아주세요. 네, 원익 문화 이것만은 최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답변해 볼게요. 저희 원익의 핵심 가치가 자유, 소통, 행복인데 이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계열사별 문화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혁철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조직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있는 원익 머티리얼즈는요. 계급을 모두 없애고 누구님으로 호칭을 통일했는데요. 직급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혁철 사원님이라고 하면 실수가 되는 거겠네요? 근데 계열사가 다르니까 이거는 저희 머티리얼즈 내에서만 불리는 호칭이라서 사원님이라고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IPS는 어떤 문화가 있나요? 네, 저희 원익 IPS에는 그룹웨어 내에 소통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조직 문화의 개선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편하게 올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QNC에는 어떤 좋은 문화가 있나요? 네, 저희 원익 QNC에는 그 직원들이 직접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컬처랩이라는 자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컬처랩에 속해 계신가요? 저는 컬처랩 운영 담당자입니다. 아, 담당자시구나. 아, 그럼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희식 대리님한테 넘겨볼게요. 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지원서 상에는 임명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외 활동 경험, 교육 이수, 논문, 인턴 등의 직무 경험, 자소서 문항 등 임명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공란으로 두기보다는 쓸 수 있는 항목들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자소서 작성하셨을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때 공란으로 두셨던 란은 전혀 없으셨나요? 공란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활동들은 최대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어 점수, 마지노선 점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토익은 700점 정도, 그리고 토스는 레벨 6, 그리고 오픽은 I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혁철님 영어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셨었나요? 저는 딱 저 정도 점수로 지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충분한 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 거는 혁철님이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면접에서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요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없는 목소리와 불안한 시선 처리, 이런 자신감 없는 자세로는 면접관에게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두 분 혹시 면접에서 보여주셨던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면접 때 봤던 멘트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능 좋은 지원자 최희식입니다. 성능 좋다는 말은 성실하고 능력이 좋은 지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엄청 능글맞으신데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죠. 그게 바로 자신감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안타까운 경우네요. 예.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인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면접자가 긴장된 상태라는 걸 면접관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해서 면접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면접 장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갑자기 자신감 급 하락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패닉 오고 자기 할 말도 하나도 못하고 완전 그날 면접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건은 혁철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에서는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네, 요거 제가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와 짧은 면접 시간으로는 면접자들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에는 보통 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위에 따라서 질문의 깊이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박사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했던 연구 분야 또는 본인이 작성했던 논문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희식 대리님께서는 면접 때 들으셨던 기억 남는 질문 혹시 있으세요?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죠. 그때 제가 마지막 면접이었는데 저희 그 회장님께서 면접을 보셨는데 저에게 토익 점수가 왜 이렇게 낮으냐? 정말 당황스러운데 답변 어떻게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억으로 다른 것을 준비한다고 토익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을 더 열심히 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아주 잘 대처를 하셨네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 영어 관련 질문도 나오나요? 네, 물론 채용 전형 중에 영어 테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점을 받는 경우는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영어 테스트에서 유창하거나 잘 결과를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가산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키거나 영어로 질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가끔 직무에 따라서 면접관이 상황에 따라 영어로 질문했던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런 영어 실력을 면접 중에 물어보는 경우는 주로 해외 영업 직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영어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지만 다른 엔지니어나 스텝 부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이 다른 회사보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뽑고 싶습니다. 정부는 일명 소부장 산업이라는 국가의 전략 산업을 선포했는데요. 특히 원익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각각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익이 이끌어나갈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홀딩스는 작년과 올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익 머티리얼즈는 노사관계 우수문화 대상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니 이 정도면 나라가 허락한 마약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네, 마약이죠. 인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마음으로 또 다음 코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꿀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한 글자 수 꽉 채워야 하나요?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희식 대리님 혹시 좀 팁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소시적 자소서를 좀 써본 사람으로서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 수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정해진 제한 분량을 꽉꽉 채운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도 내용에 더 신경 써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성, 팀워크, 소통 능력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신다면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혁철님도 혹시 인사 담당자로서 꿀팁 하나 더 가도 될까요? 네,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그 자소서를 읽는 평가자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십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인데요. 저희 워닝 머티리얼즈 또는 워닝 IPS, 워닝 QNC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쓴 그냥 그저 복붙한 자소서는 평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읽어보면 티가 납니다. 이거는 이 회사에도 쓰고 저 회사에도 쓰고 그냥 막 썼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성실성, 팀워크, 소통 능력 그리고 우리 원익그룹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된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익그룹 구성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혁철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일단 에너제틱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게 특징입니다. 예,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는 전반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원익 계열사 대부분이 소부장 기업이라고 해서 자칫 제조 산업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 원익은 재직자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젊은 기업입니다. 네, 지금 뭐 입으신 의상만 봐도 굉장히 밝고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원익그룹 면접의 핵심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이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면접 조별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나가게 되는데 개별 질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후보자가 답변하는 내용도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타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듣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물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는 정말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잘 남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원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좋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네, 과연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직무 이동은 자유로운가요? 우선 각 직무별로 인력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롭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열려 있고요. 잡 오프닝이라는 사내 인재 모집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직무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잡 오프닝은 제가 설명.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잡 오프닝 제도는 사내 직원 채용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 커리어 개발 혹은 직무 변경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접수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상호 간 합의를 거쳐 부서 이동 혹은 계열사 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두 분은 잡 오프닝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혹시 어떤 직무 혹은 어떤 계열사로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혁철님이 근무하시는 워닝 머티리얼즈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단 워닝 머티리얼즈 특유의 수평적 조직 문화 한번 몸소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익 홀딩스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 근무 환경인데요. 원익 홀딩스가 내년 1월에 신사옥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네, 신사옥이라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됩니다. 네, 뭐든지 새 집 가면은 기분 좋은 것처럼 저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그럼 이것으로 지금 준비된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원익그룹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채용 설명회를 시청해 주셨는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원익의 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해 늘어났는데요. 혹시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준비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꼭 원익에서 만나요. 인재를 중요시하는 원익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원익과 함께하는 순간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담당자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이렇게 보증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믿고 자신감만 가지고 저희 원익그룹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소통, 행복을 통해 미래를 만드는 원익그룹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원익 직원들의 직무 꿀팁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어설계팀 파워설계 파트에 속해 있는 김도현 사원입니다. 저희 팀은 원익 IPS 신필름 장비들의 전장 및 제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 부품 설계팀 우상민 사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팀은 설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보증팀 나영민 사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품질보증팀에서는 설비의 개발 단계부터 양산,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발생되는 모든 품질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품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익 IPS 반도체 연구소 DCVD 팀에서 공정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주 대리입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로는 CBD 몰드 양산 장비들에 대한 관리 및 개발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미래 아이템에 대한 연구와 사내 문서 중앙화 시스템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서 기화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화기는 실온 상태에서 액체인 소스를 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화기 검수 평가에서부터 사내 자체 기화기 성능 개선, 고객 VOC 등 양산 라인 이슈 등 기화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설비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개발 설비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 품질 업무로 설비의 설계 단계부터 설치 운영까지 각 단계별 개발 절차 준수 및 산출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무결점의 설비를 출하하기 위해 출하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주력 장비 중 하나인 PCVD 설비로 절연막, 하드마스크, 엣지 스타퍼 등과 같은 방막 공정 개발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정 파라미터 변경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고객이 원하는 신규 방막을 개발합니다. 또한 우리 장비의 성능을 높이고 최적의 공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설비 부품을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대학 전공에서 배운 반도체 공정 이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설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성능과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스의 화학 구조 및 특성 등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지식을 쌓기 위해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들은 어떤가요? 네, 저희 품질보증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품질 보증을 위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뒷받침되어야만 해요. 제 생각에는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은 회사에 와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장비를 다루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이슈에 대응하면서 지식이 축적되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 그 중에서도 데포지션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진공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진공이 무엇이고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또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온다면 직무에 더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제어 설계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비의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라인, 파츠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시그널 라인, PC 및 중앙 허브들과 연동시키기 위한 통신 라인 등 다양한 회로들이 전기 도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회로 개발과 트러블 슈팅을 위해 도면을 보았을 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회로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현님은 신입 때부터 회로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셨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제 회사의 직무 교육과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성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어설계팀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제어설계팀은 다양한 팀들과 협업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도현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대학생 때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웠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 타 부서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에도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대외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개인의 100%의 역량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품질 직무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을 텐데요. 지원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품질로 전달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오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이요.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방막 공정 개발 직무이다 보니 업무 중에 방막 분석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때문에 공정 개발 직무를 지원하는 학사분들이라면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또는 학교 랩실에 학부 연구 생활을 하면서 분석 관련 경험을 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석사분들이라면 관련 경험이야 일상일 테니 반도체 쪽의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신 있게 자신을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또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저도 참 마음 아픈 날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점검한 개발 설비가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고객에게 출하되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설비 출하 시 작성하는 보고서 품질 담당자란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면 스스로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옆에 계신 윤주님의 공정개발 같은 분들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요? 왜죠? 공정개발분들은 각자 담당 설비와 공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반면 부품개발팀은 작은 부품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정작 맡은 설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부품 개발에 있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공정개발분들은 각자 맡은 설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는 담당 부품이 적용된 설비를 두루 알 수 있게 되었고 폭넓은 지식으로 각 설비와 공정 그리고 회사의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는 모든 설비의 시작은 부품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어 설계의 가장 큰 매력은 남들이 모르는 분야의 설계 엔지니어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설비의 외관 프레임을 제외하면 회로, 제어, 통신 그 많은 부분들이 저희 제어 설계팀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학부 시절 때 꿈꿨던 설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방막 공정이 실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활동적인 업무 환경도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다루면서 일하는 게 제 성격에 잘 맞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자신감이죠. 저는 면접 스터디, 모임 등 취업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장에서 항상 자신 있는 모습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원익 면접장에서는 다른 지원자가 저를 보고 상민 씨 혹시 긴장되지 않으세요? 물었지만 저는 속으로는 엄청 떨렸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엄청 떨려도 상대방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특별히 저만의 달랐던 점은 잘 모르겠지만 원익의 4가지 인재상 그리고 3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 정신과 소통을 키워드로 저를 어필하는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질문한 내용에 짧고 굵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밝은 인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활짝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저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회사 사이트를 통한 추상적인 업무 파악 대신에 비슷한 계열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배를 만나서 직무의 구체적인 업무와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점이 면접관님에게
회사의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준비한 지원자라 비춰졌을 것 같아요. 저는 채용 담당자분들이 몰입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제 자소서가 인상 좋게 남기려면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상 면접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면접관님들과 소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특히 면접관님들과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 하면서 질문의 의도와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차 면접 당시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오직 워닝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대로 학교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직무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사전에 파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객사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답변했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키워드일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당황했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저는 영화 속 내용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우주 정거장 같은 거요. 연주님은 그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도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코로나19로 이슈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5차 산업혁명에서는 면역, 백신 연구 등 고차원적인 의료 기술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시 공정개발. 그쵸? 제가 좀 생긴 거와 다르게 수학 전공인데요. 그래서인지 수학을 전공했는데 왜 전자설계팀에 지원했나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론적인 순수학문 수학보다는 현실적이고 응용적인 전기공학이 저에게 더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기공학을 복수 전공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부한 것을 직무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매력이 느껴서 전자설계팀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도현님처럼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질문을 듣자마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면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 덩치에 맞지 않네요. 허허 웃으셨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신 있고 순발력 있게 발표한 점을 좋게 봐주셨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취업을 위해 전진하기보다는 더욱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주 전공은 전자공학과였지만 복수 전공으로 체육학과를 하였고 중국 교환학생, 기자단, 대외활동 등 정말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현재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제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상민님이랑 조금 다른데요. 많은 지원자분들도 특별한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프로젝트 경험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똑같았는데 특이한 경험이나 수상 경력이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를 솔직하게 잘 풀어낸 것이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채용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회사 지원 동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원익 IPS여야만 하는가가 아닌 원익 IPS 공정개발 직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많은 면접자분들이 질문에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경험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접은 내가 가진 걸 면접관님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어필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사전에 자신의 경험에 목표가 무엇이고 역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을 스스로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왜 원익에 오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경험과 장점이 지원 직무랑 연결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익 IPS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모두 원익 IPS의 인이 될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 뽑지 않으면 원익 IPS가 후회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수많은 원익인이 모여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원익인들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여정을 공채 7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원익은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을 응원하며 입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간단하게 차 한 잔? 괜찮다면 밥이나 술 한 잔도 괜찮지 않을까요? 상민님 혹시 그냥 한 잔 하고 싶어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이, 술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후배님들이랑 같이 마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오, 우리도 좀 불러줘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내 자신을 잘 알고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원익그룹에서 만나요. 네, 원익그룹 선배 직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직무 꿀팁박스였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원익그룹의 미래가 될 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자유, 소통, 행복을 통해 미래를 만드는 원익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익그룹에서 만나요. 원익그룹 취업에 관한 질문을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속되는 채용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고 깜빡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플렉스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세요.